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과 극우 유튜버들의 관계를 취재하고 있는 김필중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김건희 씨와 최재형 목사의 그 카톡 대화부터 다시 보죠. 김건희 씨가 캡처를 해서 이걸 극우 유튜버에게 줬다, 이걸 확보한 건데 왜 이런 거를 보내는 겁니까? 네, 유튜브에게 이 대화를 보낸 시점부터 살펴보면요. 2013년 11월 디올백 수수 논란이 불거진 다음입니다. 예. 자신에게 이런저런 부탁을 했던 최 목사의 부정적인 모습까지 전달하면서 걔 어떻게 대응해야 하냐라고 물었던 건데요. 그만큼 김 씨가 이 유튜버를 믿고 의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믿고 의지했다. 김 씨뿐만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극우 유튜버들에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의심이 짙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의혹 특히나 계엄 실패 이후 크게 불거졌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내란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논리가 유튜버 고성국 씨의 논리랑 똑같았던 거기 때문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예. 전 국민이 방송을 통해서 지켜보고 있는데 어떻게 군이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낼 수 있었겠냐.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네, 제가 취재하면서 만난 또 다른 극우 유튜버는 윤 전 대통령과 고성국 씨의 관계가 매우 오래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대형 유튜버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관저에 초대받아서 밥도 먹고, 고성국 씨와 청년 정치인도 내가 들어갔다 왔다. 그래서 그 사람 얘기를 듣고 예, 대통령 부부가 이런 식이니까 대통령실까지 나서가지고 관리를 할 수밖에 없었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당시 상황이 어떤지 시민사회수석실 관계자를 만나서 익명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당시 강승규 수석을 포함해 시민사회수석실에선 극우 유튜버가 여론의 방향이라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래서 이들을 관리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구체적인 방식도 말을 해줬는데요. 언론보다 빨리 잼버리나 부산 엑스포 등 중요 현안이 있을 때 정보를 흘려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관저 앞 극우 유튜버 집회 때는 몰래 나가서 인원수를 체크하기도 했다고 취재진에게 밝혔습니다. 이렇게 정보를 흘려주는 당시 상황이 맞다고 극우 유튜버들은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돈은 대중한테 빨고 정보만 먼저. 그렇죠. 그런 거죠. 정보, 방송이라는 거는 돈이 아니라 정보거든. 정보는 돈이 돼요. 예, 정리를 하면 대통령부터 시민사회 수석실까지 모두가 극우 유튜버와 공생을 했다고 봐도 과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제 보도드린 것처럼 극우 유튜버들과의 인연은 2019년 윤석열 검찰총장 때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인연은 계엄 국면을 거치면서 더욱 단단해졌다고 합니다. 네트워크가 된 거지, 정확하게 말하면. 위, 중간, 아래. 그러니까 탄핵 국면에서 그동안은 이제 인맥과 정보로 움직이던 유튜버들이 이제는 행동하자, 조직을 만들자라는 차원으로 움직여주면서 그러면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게 되면 더 각별해지지 않겠어요?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필준 기자였습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